제2장 몸 밖에서의 만남. 고도로 발달한 기술은 마술이나 다름없다. 아서 찰스 클락. 1985년 2월 21일 진동 상태에 들어가면서 거센 에너지 흐름을 느낀다. 내면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발산되는 느낌은 언제나 좋다. 진동에 정신을 집중하자 에너지 파동이 느껴지면서 누가 내 몸을 어루만지는 느낌이 든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기분이 좋다. 에너지 파동이 리드미컬하게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면서 몸이 점점 가벼워진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물질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진동 변화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 누가 나를 어루만지는 듯한 미묘한 느낌이 발끝에서 위로 올라온다. 내 진동 주파수가 새로운 에너지 등급 또는 주파수로 바뀌는 것 같다. 사람들이 옆에서 내게 일종의 에너지 투사를 하는 것 같다. 약 20분 동안 에너지가 내 비물질 몸을 순환한다. 몸과 마음이 에너지 파동과 공명하는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일체감이 느껴진다. 에너지 파동이 서서히 잠잠해지자 육체적 감각이 돌아온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이게 뭐지? 목적은? 어떤 존재가 나를 만지는 걸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몸이 매우 가볍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온몸이 더 높고 미세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비물질 존재의 진동 주파수가 바뀌는 걸 체험한 것 같다. 비물질 탐험을 더 발전시키려면 이런 에너지 조종이 필요한 걸까? 누구와도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은 내 개인의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조정임에 틀림없다는 느낌이 든다. 이 에너지 변화의 느낌은 평소 물질 몸에서 분리될 때 체험하는 진동 변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에너지 손이 나를 만질 때 나는 어떤 강력한 목표의식을 느꼈다. 한두 명 정도가 내게 그런 일을 한 것 같다. 그들은 마치 지압사처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를 만질 때마다 내 비물질 몸의 특정 부위의 진동 주파수가 바뀌고 내 내면 깊은 곳에 에너지 파동이 공명하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좀 두려웠지만 기분 좋은 체험이었다. 그런 체험을 또 하게 될 것이다. 1986년 12월 5일 약 15분 동안 침대에 드러누워 거실을 상상하며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고 되낸다. 잠이 든 뒤 진동을 느끼면서 옆으로 굴러 몸에서 빠져나온다. 방바닥에 떨어져 눈을 뜬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인다. 몸이 몹시 무겁고 혼란스럽다. 앞으로 몇 미터 기어가면서 큰 소리로 나는 새털처럼 가볍다 라고 외친다. 그러자 그 즉시 내면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몸이 가벼워진다.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가지만 시야가 여전히 흐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하고 요구한다. 즉시 초점이 맞으며 시야가 밝아진다.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 벽을 통과한다. 밝은 녹색 환경이 나타난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이 확 트인 초원이다. 급작스런 환경 변화에 좀 당황한 나는 반사적으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외친다. 문득 누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선명한 그림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까 당신이 당신에게 가벼워질 것을 요구하고 또 선명해질 것을 요구했을 때 당신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진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물질계와 아주 가까운 고주파 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생생한 것에 깜짝 놀란다. 형용하기 어렵지만 그 이미지들은 말이 아니라 생각의 시각적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은 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 방식이다. 아무튼 나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 도대체 누가 보낸 메시지일까?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바로 내 앞에서 누군가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느껴지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궁금한 마음에 누구시죠? 하고 외친다. 또다시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나는 당신의 진전을 지켜보고 있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 이미지들이 주는 느낌이 다정하고 친근해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단호하게 당신을 보고 싶어요 라고 요구한다. 윤곽이 흐릿한 형체가 나타난다. 투명한 홀로그램이 점점 더 짙어진다. 검은 머리에 짧은 수염, 가운 같은 자주색 옷을 입고 키는 175cm쯤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 그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구체적 형체를 드러내는 것에 나는 깜짝 놀란다. 그는 내 마음을 읽은 듯이 내 긴장을 풀어주는 이미지를 보낸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린 오랜 친구니까요. 나는 그의 우호적인 태도에 긴장을 푼다. 그는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내 모습이 재미있는 모양이다. 내 생각을 읽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의문에 대답하는 것 같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물질 몸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내면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했죠. 두 번째 차원 너머의 영역도 함께 탐험하고 당신은 또다시 밀도 높은 영역을 탐험하고 있군요. 물질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런데. 내 머릿속에 의문이 떠오르자 그는 잠깐 이야기를 멈춘다. 나는 당신의 인도자 중 하나입니다. 당신 삶의 측면들마다 당신을 돕는 사람들이 있죠. 저마다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서 당신을 돕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내면 탐험을 즐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내가 당신을 돕고 있죠. 당신 판단이 맞아요.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에 인도자가 끼어들어선 안 됩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도움을 청하더라도 행동을 취하기 전에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온갖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 생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 같다. 그는 생각 이미지로 내 의문을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유체이탈 또는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그 체험을 하는 동안 인도자가 따라다닙니다.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현실을 만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이건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흔히 당황하게 되죠. 물질 몸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잠깐 중단되었다가 계속된다. 당신이 터득한 대로 생각을 통제하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주의 내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그렇죠. 당신의 통제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당신에겐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당신은 두려움을 느꼈죠. 그때 전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장 안에서 심적 동요를 일으키며 물질 몸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머지않아 당신은 두려움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체험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물은 실은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순간 나는 물질 몸으로 되돌아가 눈을 뜬다. 내가 뭔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뭔지는 도무지 짐작이 안 간다. 왠지 이 사람한테서 선의가 느껴지며 친구라는 느낌이 든다. 그의 도움으로 미지의 세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듯하다. 그가 마지막에 보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진다. 모든 장애물은 실은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 과거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 내가 맞게 될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체험을 꼼꼼히 돌이켜보니 내 비물질의 친구가 폴 트위첼의 책에 나오는 그 인도자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알겠다. 이 둘은 서로 닮기는 했지만 똑같은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내가 만난 몇몇 유체이탈 탐험가들도 그와 비슷하게 생긴 비물질 인도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비물질 인도자 또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유체이탈 상태에서의 체험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싶다. 1987년 1월 3일 진동을 느끼며 몸에서 빠져나온다. 내 방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방 안 환경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나무로 된 부분과 벽이 내 물질집과 다르다. 방문으로 이동해 문을 통과하자 새로운 환경이 나타난다. 그리곤 한 여자가 내게 다가오는데 왠지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키가 크고 치렁치렁한 갈색 머리에 눈이 유난히 반짝인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미소를 짓는다. 보고 싶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한다. 나도 보고 싶었어. 그녀가 내게 입을 맞추며 손을 잡는다. 갑자기 우리는 또 다른 환경에 들어와 있다. 경치가 아름다운 공원 같은 곳이다. 우리는 수정처럼 맑은 청록색 연못가에 나란히 서 있다. 나무, 풀밭, 연못 등 주변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그 여자를 바라보자 격렬한 사랑의 감정이 안에서 우러나온다. 그녀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손을 잡는다. 당신은 여행을 너무 많이 해요. 이제 여기 있어줘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는다.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녀의 얼굴과 몸이 수많은 빛의 점처럼 반짝인다. 우리는 입을 맞춘다. 거센 에너지가 밀려든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며 순수한 에너지와 기쁨이 흘러 넘친다. 우리의 생각들이 1000가지 미묘한 방식으로 맞닿아 합쳐진다. 그녀와 하나가 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느낌이다. 처음으로 완전한 존재가 된 느낌이 든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친다. 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그 순간 나는 세차게 흔들리며 물질 몸으로 돌아간다. 내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미세한 차원에서 진동하는 것 같다. 물질 몸의 느낌도 다르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맑고 가벼우며 활력이 넘친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을 힘차게 흐르는 에너지를 즐긴다. 이 기분 좋은 느낌이 몇 분 동안 계속된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이 황홀한 느낌을 즐긴다.
그 뒤 몇 주 동안 나는 이 체험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건 내면 세계에서의 섹스였을까? 아니면 내 의식적 정신이 더 높은 차원의 나 자신과 결합한 것이었을까? 그 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 1988년 10월 15일 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 라는 유체이탈의 확신을 되낸다. 잠시 후 몸에서 빠져나와 침대 발치로 이동한다. 습관적으로 선명하게 라고 외친다. 그러자 즉시 의식이 맑아진다. 무의식적으로 탐험에 대해 생각하자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느껴지더니 아름다운 공원 같은 정원에 서 있다. 정신을 집중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연화문 사람들이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정원의 크기는 축구장만 하다. 큰 나무들과 높이가 2.5m쯤 되는 돌담이 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여자와 공을 주고받는 두 사내 아이도 보인다.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특히 유모차가 눈길을 끈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아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12살쯤 되어 보이는 빨강머리 여자아이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내게 다가와 빙그레 웃으며 묻는다. 여기 처음 왔죠? 라고. 그런 것 같구나.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비 피할 곳을 찾는다. 지난 15년 동안 유체이탈 상태에서 날씨가 바뀌는 건 본 적이 없다. 나는 깜짝 놀란다. 여자아이가 나를 쳐다보며 나무 밑을 가리킨다. 빨리 저리로 가요. 이슬비가 너무나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빗물이 얼굴을 흘러내리는 느낌을 즐기면서 이것도 일종의 교감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비를 멈추는 데 정신을 집중해 본다. 여자아이가 미친 사람 쳐다보듯 나를 뻔히 쳐다본다. 뭐해요? 비를 멈추고 있는 거야. 그 즉시 비가 멈춘다. 여자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묻는다. 아저씨 여행자예요? 문득 뭐가 등 뒤에서 끌어당기는 느낌이 약하게 든다. 가야 한다. 이제 가봐야겠다. 여자아이가 크게 실망한 표정으로 묻는다. 또 올 거예요? 여자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는 물질 몸으로 돌아간다. 온몸이 저린 듯한 느낌이 곧 사라지며 육체적 감각이 돌아온다. 눈을 뜬 뒤에도 그 여자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고 왠지 보고 싶다. 아는 아이인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이 없다. 분명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 텐데. 실망감이 든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우연의 일치 같은 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여행자예요? 라고 묻던 그 아이의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1989년 9월 16일 잠이 들기 시작하면서 30번 내지 40번쯤 유체이탈의 확신을 되낸다.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 라고. 잠이 드는 순간까지 이 자기 확언을 되뇌며 의식적 생각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문득 미세한 진동과 빠른 움직임을 느끼며 깬다. 잠시 후 고층 주차 빌딩 안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한다. 멀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사로가 보인다. 주위를 둘러보자 이상한 광경이 눈길을 끈다. 번쩍이는 새 자동차가 흙더미 속에 반쯤 묻혀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멋진 새 차에다 이런 짓을 했을까? 왠지 자동차 안을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문과 문을 뒤덮은 흙을 치우기 시작한다. 열심히 흙을 치우다가 문득
이게 쉬운 일이 아닌 듯 싶다. 하지만 계속 흙을 치운다. 마침내 창문 하나가 나타나 안을 들여다본다. 놀랍게도 내 눈에 보이는 건 평범한 자동차 내부가 아니다. 눈부신 하얀 빛이 차 안에 가득 차 있다. 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내가 이 빛과 내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문을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흙을 치우기 시작한다. 이윽고 또 다른 창문이 나타난다. 그때 홀연 웬 차가 내 옆에 멈추어 선다. 젊은 사내가 타고 있는데 그 사람과도 잘 아는 사이라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이 없다.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건다. 할 일이 많네요. 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차로 걸어간다. 좀 도와주실래요? 내가 도움을 청하자 그는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해요. 그 순간 나는 물질 몸으로 돌아온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그 체험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육체적 감각이 돌아온다. 나는 새삼 내 정신이 현재의 내 물질관념과 상징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내 유체이탈 체험을 해석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좀 더 고차원의 내 일부가 현재의 내 이해 수준에 알맞은 방식으로 내 체험을 조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체험의 꿈 같은 이미지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체험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나는 지금 내 내면 에너지자, 즉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자동차를 뒤덮은 흙은 그동안 쌓인 온갖 부정적인 쓰레기를 나타낸다. 내가 제거하려고 애쓰는 집착, 두려움, 한계 따위의 부정적인 속성과 감정들을 말이다. 이것들이 내 영혼의 빛이 빛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 형상이 나타내는 진정한 에너지원을 봐야겠다고 요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야 유체이탈 상태에서 마주치는 많은 형상들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하겠다. 그것들은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형상을 취한 것이었다. 우리 정신은 순수 에너지가 아닌 형상에 반응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내 고차원적인 정신 또는 영혼이 내게 내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런 외형적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나는 형상 뒤의 실체를 볼 준비가 된 것 같다. 다음번에는 내가 지각하는 모든 형상 뒤에 있는 진정한 순수 에너지를 봐야겠다고 요구해야지. 1990년 1월 24일 진동을 느끼며 물질 몸에서 빠져나온다. 잠시 후 나는 방문 앞에 서 있다. 습관적으로 선명함과 인도를 요구한다.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격렬한 느낌이 들면서 잠시 후 커다란 석조 건물 입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 건물의 크기와 모양은 전에 본 것들과 전혀 다르다. 건물이 아스라이 수평선까지 뻗어 있으며 굉장히 오래돼 보인다. 그리고 내 앞에는 높이가 5m쯤 되는 롯새와 나무로 된 육중한 문이 있다. 문을 지나자 수없이 많은 복도로 연결된 넓은 홀이 나온다. 홀을 지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복도로 들어간다. 사방에 큰 방들이 있고 방마다 생김새가 똑같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물건들이 조금씩 다르다. 똑같은 물건의 발전 또는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 다른 방에는 수백 개의 장난감이 들어있는데 이것들 또한 조금씩 생김새가 다르다. 사물에는 별 관심이 없는 나는 다시 긴 복도를 계속 걸어간다. 그러자 쓰이지 않는 곳 같은 텅 빈 공간이 나온다. 양쪽으로 여닫는 문 앞에는 목재들이 쌓여 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목재들을 치우고 문을 연다.
이 방은 무슨 기관실이거나 동력실 같은 곳이다. 엄청나게 큰 엔진이 바로 내 앞에 있다. 건물 3층 높이의 축구장만 하다. 어리둥절해진 나는 도대체 이건 뭐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자 선명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것이 당신 눈에 보이는 형상들 뒤에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그것을 생각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엔진이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강력한 순수 에너지가 사방으로 발산되는 것이 느껴진다. 정신을 집중하자 빛의 파장들이 하나의 근원에서 뻗어나오는 것이 보인다. 그 눈부신 빛을 쳐다보고 있으니 눈이 멀 것만 같다. 내 일부가 고개를 돌리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내 외면을 이루고 있는 여러 겹의 껍질이 다 들어가는 것만 같다. 캐캐 묵은 관념, 믿음, 가정, 결론 따위가 그 강렬한 빛에 다 없어지는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자 그 즉시 내가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오, 마침내 내가 보다 큰 내 일부와 하나가 된 것이다. 문득 나 자신이 바로 내 삶의 엔진임을 깨닫는다. 내가 바로 내 안의 창조력인 것이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다. 전에는 체험한 적이 없는 마음의 평화와 일체감도 느낀다. 어떤 현실이라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는다. 내 창조력은 무한하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과 믿음들로 나 자신을 제한했다는 걸 이제 알겠다. 내 모든 한계와 두려움과 기대를 버려야겠다. 형용할 수 없는 힘이 솟는 걸 느끼며 나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친다. 그 순간 물질 몸으로 돌아온다. 육체적 감각을 되찾으면서 이 체험을 돌이켜본다. 모든 것이 자세히 기억나면서 이별의 아쉬움이 느껴진다. 그 황홀한 일체감. 나는 보다 큰 내 일부를 체험한 것이다. 그것을 고차원 자아라 하는지, 창조 정신이라 하는지, 아니면 영혼이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 일부라는 것뿐이다. 그 거대한 건물이 일종의 박물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형체 또는 앞으로 생겨날 모든 사물에 살아있는 기록 같은 내 정신은 그 형체들을 현재 내 물질 환경과 연관시켜 해석했다는 걸 알겠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들이 아니라 그 형체들이 뭘 나타내느냐라는 걸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분명 매우 중요한 발전이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1990년 2월 6일 아무 기술도 쓰지 않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진동 단계에서 깼다. 물질 몸 안에서 얼른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자. 아, 침대 옆에서 웬 사내가 내 일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는 내가 일어나 앉는 걸 보고 얼른 뒤로 물러선다. 나는 화가 나서 당신 누구야? 하고 고함을 지른다. 갑자기 내가 나타난 것에 깜짝 놀란 그는 침대에서 뒷걸음질 친다. 뚱뚱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가 짧고 키는 170cm쯤 되는 중년 사내다. 계속 뒷걸음질 치는 그에게 나는 더 큰 소리로 당신 도대체 누구야? 라고 외친다.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마침내 버럭 소리를 질러버린다. 당장 꺼져! 꺼지란 말이야! 사내가 돌아서서 도망치자마자
나는 몸으로 돌아온다. 물질 몸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고함을 지른다. 웅얼거리는 소리에 아내가 깬다. 깜짝 놀란 나는 얼른 일어나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그러다가 이윽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금 전의 일을 돌이켜본다. 내 반응이 좀 지나쳤는지도 모르지만 낯선 사내가 내 방에 있다는 사실이 본능적인 방어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그 사내가 도대체 누굴까 하는 생각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지 모르겠다. 그 사내는 내 일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나를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보다 그 사내가 더 놀란 것 같다. 이런저런 가능성을 생각해보다가 그 사내가 첫 번째 내면 에너지 차원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내 유체탈 체험에 호기심을 품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문하는 걸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찾아올까? 우리가 말하는 프라이버시는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아무튼 이 체험은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